네, 안녕하세요. 전 사실은 그 초대를 받았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되게 고민했는데, 일단 제가 좀 잘 몰랐는데 혼자가 아니고 함께라는 어드벤텍의 캐치플레이스가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저보고는 사실은 성공 사례를 말씀을 해달라 그랬는데, 저 사실 그런 얘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제조업 쪽에 계속 있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AI, 꼭 AI가 아니더라도 제조업에서 자동화, 저는 오늘 자동화에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동화라는 거에 대했을 때 본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AI 이전에 그 밑에 데이터라는 귀중한 그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얘기를 하겠고요. 일단 제목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 사실 AI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이게 진짜 저희한테 기회일지 찬스일지 아니면 거꾸로 딴 사람들한테 밀려나는 기회일지라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삼성에 오래 있었고, 오래 있는 동안에 뭐 설비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부품, 금형 이런 거 하고, 뭐 마이크로 LED 테레비 뭐 이런 거 개발하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중에 제조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 맡아서 오래 있었어서 사실은 개발부터 시작해서 제품 제조 라인 만들고 양산하는 데까지 일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AI를 얘기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고 회사 그만두고는 지금 소부장 기술융합 포럼이라는 데 있는데, 제가 삼성에 있을 동안에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꽤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중소기업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요새는 사실은 삼성 이런 데가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딴 데서 만들어낼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세 개가 저희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중국 때문에 고민 엄청 하실 테고, 또 미국 관세 때문에 또 고민 엄청 하실 테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나머지 남은 게 요새 오늘 한 화두인 AI인데요. 사실 AI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에 계신 분이 AI를 뭐라고 할지 진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 3대 위기에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얘기 중에 AI 얘기만 하되, 전 사실 AI 전문가도 아니고 AI 잘 모르는, 어떻게 AI를 우리가 생각하고 자동화, 제조업에서 생각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사실은 저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바야흐로 우리에게 AI하고 떠들게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2023년에 제가 모벤시, 아실 거예요. 모벤시스라는 회사가 세미나 할 때 갔더니 거기 마침 AI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조업에서 AI.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마키나락스의 윤 대표가 와서 뭐라 그랬냐면, 왜 어려워, AI.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제조업용 AI 업체인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가 없어요. 두 번째, 제조 라인이 너무너무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그 다음 가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져요. 특히 데이터는 도메인 지식이랑 너무너무 깊이 연관이 돼 있어서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가 있는 소부장이라는 데는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혹시 나중에 들어가서 참조해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금년 초에 AI하고 제조업이 진짜 어떻게 저희 회원들에 있는 중소기업 분들이 부여실 가지고 있을까 한번 얘기를 쭉 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0분씩 얘기했다가 혼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10분씩 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6월 달에 솔트럭스에 한번 갔습니다. 여러분 솔트럭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솔트럭스는 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심층조사 분석 서비스 AI 에이전트라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구버는 원래 고오범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AI, 제가 여기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5분 동안 제가 유리기판 요새 관심 있는데 유리기판에 대한 보고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5분 동안 100여 장을 석사 논문처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지만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분도 모셔가지고 세미나 했는데 제가 8월 달에 저희 쪽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AI가 이끄는 소부장의 미래라 그랬는데 오른쪽에 계시는 그거를 쭉 보시면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AI가 뭐냐라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나도 몰라 죽겠는데 뭐 AI가 뭐냐라고 설명하느라고 볼일 다 봐서 그러지 말고 AI 어디다 쓰세요? AI 어디다 썼을 때 어떤 게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3년 처음 제가 그 마키나락스 얘기를 듣고 여기 들었는데 이번에도 마키나락스의 세 번째 있는 저분 다시 모셨어요. 아, 이분은 도대체 2년이 지나면 제조업에 대해서 AI를 적용했던 분인데 2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례 중심으로 왜 어렵나, 그 다음에 어떤 거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이 세미나에 나왔던 거는 2년 전하고 뭐가 달라? 2년 전은 데이터가 어째요? 데이터가 없어요. 뭐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는데 이번에 가지고 나온 이 마키나락스의 사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례가 어떤 사례였느냐면 생산 제조보다는 개발 사례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7대 3으로 많아요. 예전에는 3대 7이었는데 거의 7대 3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비전검사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생산 제조라고 했다는 것조차도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타이어 설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좀 특별했는데 칩 마운트에다 칩을 갖다가 하는데 야, 이거를 어떤 순서로 갖다가 칩을 갖다가 마운팅을 하면 생산성이 올라갈까 했는데 사실 생산에 대한 그 사례 같지만 실제로는 설계 사례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도면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설계 도면 어떻게 그리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AI의 본질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아무리 많아야 소용이 없고 AI에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 이 얘기가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개발이 많았던 거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제조보다 데이터 얻기가 쉽더라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자동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화 생각 얘기하겠습니다. 자동화는 왜 할까? 제가 고쳐주셔가지고 잘 모르는 게 올라와 있네요. 데이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동화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화 왜 할까요? 왜 AI를 자동화에 도입하려고 할까요? 하면 사실은 대부분은 사람 줄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 줄이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요구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짜 다냐라고 생각하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자동화 무인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있던 회사에 구미라인에 갔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다 자동화 했는데 그때 사람을 못 빼겠어요. 왜 못 뺄까요? 하니까 이 플렉시블 커넥터를 조립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사람이 쭉 모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요구사항은 이런 거죠. 그러지 말고 사람 빼고 휴머노이드 넣어. 아무 별짓을 다 해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1대1로 바꾸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자동화라는 건 1대1로 바꾸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자동화 또는 무인화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거꾸로 AI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AI를 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될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MIT에 있던 교수님하고 열심히 자동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얘기를 쭉 정리하면 이런 거였어요. 성인화만 가지고 안 된다. 품질 같이 해야지. 성인화만 가지고 자동화 하는 건 아닌데. 그 전에 왜 자동화, 성인화 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동화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쉽게 제조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렵게 제조하면서 자동화 하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공정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돈,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좋은 사람 넣어야 되고 돈 많이 넣어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딱 자동화 설비, 공정 설비를 넣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일찍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공용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순서가 설계 똑바로 하고 제대로 정량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한 다음에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어느 공장을 일본 분한테 가서 부탁을 했더니 일본 분이 이러더라고요. 3일 딱 보고 제가 언제 답 주세요? 사실은 제가 답 달라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이 답 주세요. 그랬더니 일본 분이 그러더래요. 3일 봤는데? 그러더니 3일째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궁합이 안 맞아서.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래요. 보고, 여기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최적화를 하고 자동화해야 되는데 우리는 드립다 설비를 바꿔주세요 하기 바쁘다는 거죠. 이게 일본에 제가 가본 공중에 엄청 좋은 공장이에요. 시커멓게 생겼고, 뭐 이렇게 형편없어 하지만 제가 본 일본 공중에 최도의 공장이지만 무인화가 되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최적화 그런 데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이런 공장들이 사실 가보면 있어요. 야, 저런 공장이 한국에 다 있구나. 하지만 이분들의 공장 중에 보놓고 무인화된 공장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삼성 반도체 공장도 사실은 무인화가 되기 어렵죠. 결국은 무인화 이런 거 전에 품질 생산성 확보에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공장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동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요. AI에 대해서 최근에 또는 제가 쭉 있는 중에 AI 또는 AI에 비슷한 거에 성공 사례 또 아닌 거 몇 개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AI도 저런 프로세스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뭐 AI 하면 제가 제일 볼 때 제조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검사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제가 넘어가겠어요. 근데 모니터링 공정진단은 어떨까요? 제가 2001년 정도에 삼성 반도체에 계신 분한테 요청을 받은 게 있어요. 포토 설비에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생산성을 올려달라고. 근데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이분은 토요타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IBM 갔더니 공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어떤 컴퓨터실에 앉아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더라는 거야. 이건 내가 봤던 공장하고 너무너무 다르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거 옛날에 제우스 프로젝트라고 한 기억이 나요. 여기에요. 저희 인력, 반도체 인력 해서 수십 명이 붙었고 돈도 몇백억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아니죠. 기간도 한 2년 반 했어요. 2년 반 동안 뭐 했냐? 센서 수십억을 포토 설비에 붙여.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짜리 센서를 갖다 드럭드럭 붙여놓고 그 붙인 걸 가지고서 2년 반 동안 데이터와 공정의 사관성을 분석해. 그것도 굉장히 우수한 데이터 애널리스틱 할 수 있는 애들을 붙여다가 했는데 생산성이 2년 반이 돼서 겨우 한 2배쯤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긴 진짜 올라가요. 그렇지만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할 수 있는 기업은 특별한 몇 기업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뭐 AMD도 오시고 그런데 이런 큰 기업이 아니고 10명, 20명이 있는 중소기업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은 AI가 가장 많이 제조업에서 거론되는 분야는 검사와 이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공정은 되게 어렵다 그래요. 왜? 일단 제대로 된 솔루션 찾기가 어려워요. 제너럴한 솔루션이 없어요. 그리고 엄청 비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더구나 데이터도 없고 잘 만들어 놨더니 회사에서 이거 왜 그래요 하면 AI 하는 소위 말하는 IT에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등등등등 그렇다 그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딴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한 공정 복잡한 거를 실질적으로는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죠? 소프트웨어는 에이전트를 쓰고 나면은 사실 요새 뭐 AI가 제가 볼 때 제일 날아가듯 잘 적용되는 거 소프트웨어 같아요. 저희 포럼 회원사 중에서 소프트웨어를 쓰는 에이전트 쓰는 데가 많은데 어떤 대표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부장급의 하이 어떤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5명은 빼버리겠다고. 그 정도의 그 퍼포먼스는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적극적으로 하려면 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요새 잘려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는 연구개발의
부분도 AI가 갈 거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주로 IT 쪽은 많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다가 가전제품을 팔았는데 이상하게 불량이 나요. 근데 그 불량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객 불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조 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MES에서 끌어다가 분석을 해봤어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원인이 밝혀지지를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론은 뭐냐 했더니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제조 데이터 내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를 미리 가지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즉 내가 정말 원하는 데이터가 뭐냐라는 걸 모른다는 게 첫 번째. 사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분석해서 내는 게 일반 엔지니어만 가지고 하기가 엄청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 더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그 다음에 기껏해서 뽑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를 내가 체크를 하는데 나는 1초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들여보니까 10초더라.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온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데이터를 뭐 하는지 찾아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데이터를 취합할지 알아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될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건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기업의 회장님이 이분은 자동차 프레스를 하고 난 그 남은 거를 갖다가 잘게 부숴가지고 파는 그래도 상당히 이익을 내는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야, 우리 생산성 30% 더 올려야 돼. 그래가지고 에이전트 기업을 쫓아오셨어요. 에이전트 쫓아가서 내가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줄 테니까 30%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 에이전트에 있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3번 미팅하고 끝났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AI는 저는 데이터가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AI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하는 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저 빨간 거 오른쪽 끝에 보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최근에 AI로 넘어가서 AI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 프랑스에 언제 출장 갔다 왔어요? 다 내놔. 그러면 다 내놓는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 같은 공정위나 있는 제조업에 있는 데이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가 학습하고 AI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그런 때가 돼요. 최근에 저희 포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어려워요. 그죠? 아니 어려운 게 쉽게 막 해요. 근데 기구 설계는 엄청 어려워요. 네. 생각처럼 AI나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왼쪽에 아래쪽에 뭐 복잡하게 써 있지만 제일 그때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면 덜하게 하고 그다음에 도면도 오른쪽에 있지만 여러분 아마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직원들이 3차원으로 열심히 CAD를 만들었으면 직원들은 밑에서 2차원 데이터로 그 변환하느라고 뭐 밤낮을 꼬박꼬박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핫해요. 즉 오히려 개발해서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쉽더라. 예를 들면 해석이라든가 도면을 비교한다든가 아까 그 마키나락스에 보면요 도면을 쫙 비교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저런 게 다 되는구나 AI를 써서. 그렇지만 그게 메인은 아닌 거죠. 도면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 거죠. 검증해 주지도 않는 거고 데이터를 확인해 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례를 쭉 보면 아직은 뭐라고 생각되냐? 점차 적용하는 단계지 이게 뭔가를 나 알아서 다 해주지는 않는더라.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번에 AI 자동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조업에서는 그럼 어떤 AI를 필요합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1번, 2번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죠? 공정검사하고 모니터링. 근데 놀랍게 생각하는 건 저는 2번이 첫 번째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번도 중요한데 1번이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예측,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어하는 자동화, 뭐 자동화는 컨트롤이나 비슷하니까 제어, 그런 데이터는 상위권에 들지를 않은 거예요.
MITA 보고서 얼마 나왔잖아요. 그래서 왜 MIT가 이런 보고서를 냈을까? 도입 기업 95%가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여기서 보면 AI가 잘못됐어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뭐라고 써 있냐면 AI를 제조기업에 통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실 우리 챗GPT 많이 쓰는데 챗GPT가 뭐라 그러는 거를 항상 정확한 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기업의 워크플로우랑 그걸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거기 있는 도메인 지식을 어떻게 갖다 연결하느냐는 되게 어렵더라.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제조업에서는 AI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얘기한 검사와 자동화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검사 부분은 쉬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뭐 하는 거는 가능해, 그죠? 조금 1%, 0.01% 잘못돼도 되지만 검사는 가능해. 근데 제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그 수준의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조금 아까 수술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빈치 로봇이라는 로봇이 나왔을 때 그거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또 이게 사람을 가져다가 암이 있느냐를 검사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로봇 가지고 수술해라 그러면 사실 회사들이 경기를 잃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히다치 같은 경우가 딱 뭐라 그러냐면 검사는 오케이지만 치료는 안 돼. 제가 있던 회사도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검사하고 제어는 안전성이라든가 아주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차이 얼마든지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쉽게 얘기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1번 센서 값이 갑자기 10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해? 하고 물어보면 답을 딱딱딱딱 줘야 되는데 사실은 AI는 10이 뭔데? 그 센서가 뭔데? 라는 거 알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로봇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관련이 되든가 정확성이 만일에 반도체처럼 0.01 분량 못해. 그럼 쉽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요, 그 주문서입니다. 왼쪽 거는 일반 뭐 꼭 굳이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주문서 저렇게 쓰라면 써요. 근데 오른쪽 거는 제조업 주문서인데 저렇게 쓰라 그러면 일단 도면 이해조차 어려울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복잡한 프로세스를 제조업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하시잖아요. 챗GPT 가서 열심히 막 어렵게 물으면 죄송하진 않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사이트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 시원하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단계도 쭉 해보면요. 이게 보시면 결국은 이렇게 크리티컬한데 아직은 쓰이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거를 검증하고 있는 그런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화와 AI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면 뭐라고 할까 했을 때 사실은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하든 뭘 하든 중요한 건 개발해서 만들려면 소프트웨어하고 기구 설계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적으로 할 거다. 이미 사람 엄청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 나온 뒤에 저한테 사람 구해달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딱 두 개였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하고 기구 설계 엔지니어. 근데 최근에 와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구해달라는 사람이 확 줄고 아직도 기구 설계는 날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가 그런 반면에 기구 설계는 아직도 보조적인 거고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에 요구 상황이 굉장히 정성적이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조업한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자, 소프트웨어는 열심히 하세요. 뭔가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구 설계는 아직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기구 설계를 보조적인 수단이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걸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 중에 요새 가장 핫한 게 뭐냐면 3D 도면을 2D로 넘겨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특히 금형이나 이런 데 가면 일러스트를 딱 하면 이걸 도면화해야 되는데 이 도면화를 그동안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AI가 이런 거를 해주는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DX, AX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생각이 들고, 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단 소프트웨어 자동화, 기구 설계, 현장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효과 측면에서는 누가 날까 하면 제조보다는 개발, 자동화보다는 공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밸류 체인에서 앞단에 있는 거, 즉 개발, 제조보다는 생산기술보다는 개발 기술이 훨씬 더 효과 측면에 있지만 가면 갈수록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동화가 잘하고 있는 로봇 자동화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부터 해야 될까? 쉬운 것부터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머리에 넣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는 데이터가 본질이고 그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도메인 지식이랑 관련된 데이터고 이거는 현장이랑 제조 현장이랑 또는 제조업의 개별적인 회사마다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데이터랑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픈되지 않는 거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싶어도 안 되는 현실이 같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머리에 넣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동화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야 자동화를 정말 매직 박스처럼 만들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는 도구로서부터 시작해서 매직 박스까지 갈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저는 기업 대표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A하고 현장에 대해서 기업 대표님이 이해를 못하면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화라는 거는 요새 굉장히 어려운 시대고 또 자동화가 중국에 밀려서 지금 어려움은 거의 뭐 턱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고 제가 얼마 전에 모션 산업회에 계신 분의 그 사무총장님이 그러더라고요. 회원 중에 70, 80%가 적자더라고. 직교 로봇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뭐 속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만큼 자동화가 어려우시지만 사실은 자동화도 시장은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포럼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여태까지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 삼성이랑 LG랑 하이닉스에다가 넣으면은 살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선이 끊어지면서 중소기업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드벤텍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만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일본하고 제가 일을 많이 하고 네덜란드하고 일을 하다 보면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최근에 한국의 반도체 설비를 사고 싶어요. 근데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종합선사랑 얘기를 들으면 한국의 부품을 사고 싶어요. 근데 길이 없어요. 왜? 한국을 잘 모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일본은 부품이 떨어졌고 그 부품이 떨어진 부품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원화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도쿄 일렉트론 사내 전시에 한국 부품 기업이 가서 전시를 했는데 스펙만 맞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한국의 중소기업의 고객은 훨씬 더 횡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술, 여러분 아마 네덜란드를 한번 해보고 ASML의 1차 밴드 2차를 보면 정말 뒤로 자빠질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양산 설비를 컨택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하나세미텍이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데를 소개해드리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원하느냐면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에다가 양산 설비를 넣었던 그런 기업들이 파워가 있다고 파워가 있죠, 실제로. 왜? 네덜란드에서 아무리 삼성 만나달라 그러고 하이닉스 만나달라 그래도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동화 AI 하면은 우리 자동화하는 사람은 AI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해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걸 가지고 아직은 한국이 경쟁력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거기에 맞는 고객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중소기업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새로운 제조에 대한 한국의 플랫폼이 중소기업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잘 모르지만 혹시라도 자동화에 대해서 또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제가 혹시라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AI에 대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